폭우가 쏟아지던 밤, 차 안에서 그의 손이 천천히 내 무릎 위로 올라오는 걸 느꼈을 때 몸이 굳었습니다. 대리님, 제가 지금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고 그 손을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왜 나는 그날 밤 상사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을까요? 이 이야기는 그날 밤까지 가게 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중소 물류회사의 관리회계팀 대리입니다. 이혼 후 혼자 살고 있고 아이는 이미 독립했어요. 그래서 나의 하루는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로 가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잠을 자는 것이었죠. 남은 이야기라면 주말에 혼자 마트를 돌아다니는 것 정도였어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 그것이 회사에서 나를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일상의 중앙에 항상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류팀 팀장 박준호 씨, 52세, 키는 크고 몸은 단단하고 표정은 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화나는 얼굴도 기분 좋은 얼굴도 그냥 평소의 얼굴과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회사 사람들은 그를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실수가 있으면 바로 지적하고 회식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고 직원들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기 때문이었죠. 그는 회사에서 감정을 거의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두려워했고 동시에 존경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아닌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차갑게 거리를 두는 건지. 회사에서 아무리 엄격한 사람이라도 약간의 감정은 보여주는데 그는 단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죠. 그때는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감정을 숨기고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기도 어려운 곳에 있었다는 거리요. 그 변화는 배송 사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류 배송 과정에서 제품이 하루 이상 지연되었고 그 결과로 창고 내부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상사들은 모두 책임을 미루고 떠난 그날 야근을 해야 할 사람은 나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팀장님도 남아 계셨습니다. 창고를 정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나는 조금씩 그 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단순히 정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직원들 대신 무거운 상자를 혼자 들고 있었고 불편한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먼저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물류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한쪽 창고 전체가 잘못 배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팀장님은 우리 앞에서 아무것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건 제 책임입니다. 그 말은 나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다른 누구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올라 있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그 한마디를 그 사람은 왜 스스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주말 저녁 나는 평소처럼 혼자 헬스장에 들어갔습니다. 결혼이 끝나고 남은 루틴 중 하나였는데 운동이 나에게는 단순한 건강 관리보다는 힘든 날들을 버티는 수단이었어요. 트레드밀 위에서 리듬을 맞추고 있었을 때 저 건너편에 팀장님이 있었습니다. 운동복 차림이었어요. 회사에서 보던 그가 아니었습니다. 넓은 어깨, 단단하게 붙은 팔 땀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트레드밀의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의 눈이 나 쪽으로 왔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몇 초가 흘렀어요. 그가 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다른 사람 같네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깐 나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헬스장을 나왔습니다. 팀장님도 같은 시간에 나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그때 팀장님이 천천히 주변을 한번 둘러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작은 술집이 있네요. 그리고 잠깐 멈추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한 잔 어때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가 않았죠. 우리는 그 작은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맥주가 하나씩 쌓여가면서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가족 이야기가 나왔고 인생 이야기가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팀장님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냈을 때 그가 먼저 손을 뻗어 계산을 막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 손이 내 손등 위에 잠깐 머물렀어요. 술집을 나왔을 때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감쌌습니다. 우리는 주차장 방향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발걸음을 빠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팀장님의 팔이 내 어깨 위로 올라왔습니다. 몸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벗어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개를 아주 살짝 그 팔 쪽으로 기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운동이 끝나도 쉽게 집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감정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던 그 사이에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회계 정산을 진행하는 중에 아주 이상한 내역을 발견했어요. 물류 비용이 반복적으로 처리되고 있었고 그 모든 승인 서명 위에는 팀장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그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져 가고 있었어요. 같은 내역이 반복과 반복을 거쳐 다시 같은 형태로 처리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키면 단순히 징계로 끝날 일이 아니라 해고에서 더 나아가 법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져 가면서 나는 이 서류를 앞에 두고 밤 내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상사를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먼저 직접 여쭤보는 것이 맞을까요? 하지만 숫자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팀장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술집에서 처음으로 웃었던 그 표정과 창고에서 제 책임입니다라고 했던 그 목소리. 그 밤 내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다시 덮었습니다. 그 고민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던 어느 날 팀장님과 함께 현장 점검을 가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운전이 위험할 정도였어요. 우리는 한적한 도로 옆에 차를 세우고 비가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빗소리로만 가득했고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팀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리님이 서류를 본 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한마디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팀장님은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계신 어머니가 아프다는 것,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업으로 남긴 빚이 있다는 것, 병원비와 빚을 갚기 위해 처음에는 단순히 실수였던 서류 처리가 계속 반복되었고 그가 그것을 스스로 멈추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깊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 말이 끝나는 동시에 나도 무언가가 목을 막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 사람을 다시 믿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혼자 버텨온 이 모든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둘 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버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차 안에는 다시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웠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가 조용히 고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추우세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추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천천히 팔을 움직이면서 조심스럽게 나 쪽으로 옮겼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졌고 그의 몸이 내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차갑고 날카롭게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체온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나는 구분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조금 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무릎이 내 무릎에 닿았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의 손이 천천히 내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무릎 위로, 그리고 그 위로 조금 더. 그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어요.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그냥 위로가 아니라 오래 비어 있었던 마음이 다시 깨어나는 감각이라는 걸. 몇 년이었을까요? 누군가의 손이 이렇게 느껴진 게 몇 년이었을까요? 가슴이 빨라지고 있었고, 그리고 나는 그의 손을 막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빗소리만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우리 둘은 그 안에서 완전히 달라진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밤이었습니다. 폭우가 잠시 멈추고 차 안에는 아직도 그 무거운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을 정리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다시 팀장님과 단둘이 남은 상황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팀장님, 그의 눈이 나를 향해 왔습니다. 숨기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나의 입에서 나온 순간 나는 스스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스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팀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았고 그 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팀장님은 스스로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징계가 내려왔고 보직 이동이 결정되었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소문이 돌았고 주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소문들 속에서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사와 부하가 아니라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팀장님은 다른 부서로 옮겼고 나는 여전히 회계팀에 남아 있었어요. 보직 이동 이후 우리는 회사 안에서는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나는 평소처럼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 트레드밀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나의 눈이 다시 그 건너편으로 향했습니다. 팀장님이 다시 거기 있었어요. 이번엔 그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회사의 팀장이 아니라 그냥 두 사람이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우리는 함께 조용한 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전처럼 술집이 아니라 밥을 먹는 곳이었어요. 이야기도 달랐습니다. 지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리 아니 서윤 씨. 그가 조용히 불러준 그 호칭이 가슴 안에서 따뜻하게 퍼져갔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가 이렇게 말했고 나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네,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나는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사가 아니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요. 이혼 이후 5년 안에 내가 다시 한 사람에게
마음을 쓰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 자신도 가장 몰랐었던 거였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단 하나의 이미지로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의 무서운 팀장과 술집에서 처음으로 웃는 그리고 폭우 속에서 자신의 상처를 꺼내는 한 남자, 그 두 모습 모두가 같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숨기고 있는 사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저 이해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이면서도 그걸 모르고 지내고 있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따뜻함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